대부분의 분들은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딘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피부에 정확히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란 거는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노도균입니다. 리프팅 시술 상담을 위해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의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도대체 어떤 리프팅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리프팅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그게 맞을까요? 나의 피부에는 주로 어떤 리프팅이 맞을까요? 이렇게 묻는 질문인데요. 각자 개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리프팅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게 가장 맞는 말이겠죠.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나 노화 정도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리프팅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피부 타입에 따른 리프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하게 분류하자면은 요소로서는 피부가 얇은 분, 두꺼운 사람, 건조한 사람,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피부가 두껍고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은 모든 종류의 리프팅이 효과가 좋으니까 기계 위주의 치료를 어떻게 하시든 많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피부가 얇고 건조한 사람은 뭔가를 주입하면서 리프팅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얼굴살이 많고 피부가 두꺼우면서 처짐으로 볼처짐, 이중턱 이런 게 나타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는 여드름이 좀 나서 흉터와 모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피부 타입인데, 기본적으로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에너지를 피부 깊은 곳으로 전달하는 하이프 장비랑 함께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고주파 리프팅이나 인모드 리프팅 같은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팔자주름이나 심술보 근처 외에는 대부분의 주입이 크게 필요는 없고요. 피코프락셀 같은 레이저 리프팅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주름이나 모공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리프팅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이 다다익선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잔주름이 많은 얇은 건조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젖살이 있어서 피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넘어서면서 얼굴살이 빠지고 피부 지방은 점점 감소하면서 주름과 피부 볼륨 문제가 같이 생기는 스타일이죠. 이런 타입에서는 깊은 부위 탄력 리프팅 같은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깊지 않은 고주파나 버추 리프팅 같은 마이크로 니들 리프팅 같은 정도가 자극이 없이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이른바 깊은 리프팅, 울세라 같은 거 몇 번 했더니 볼살 빠졌다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리프팅을 하면서도 스킨 부스터나 필러 같은 주입이 꼭 병행이 돼야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필러의 경우에 그 부작용이나 거부감 때문에 요즘은 리쥬란이나 주베롯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이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유지기간이 좀 짧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딘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피부에 정확히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란 거는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이중턱이나 목 부위 주름의 경우에는 피부 타입이랑 크게 상관없이 인모드 리프팅이나 마이크로 니들 리프팅, 스킨 부스터 같은 거 조합으로 좀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부 타입이나 유형에 따른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어떤 타입이고 어떤 시술이 효과적이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직접적인 피부 시술에 대한 선택은 내원을 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노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